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찬입니다. 요즘 좌파들이 무당들을 앞세워서 윤석열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지목에 지가 칼을 이렇게 찔렀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말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모든 결과는 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근데 자신의 말이 틀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 점괘를 치신 무당들은 앞으로 그문 닫아야 됩니다. 패널도 이제 자신들의 말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만약에 그 반대로 갔을 때에 물러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콜랩스 무너지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런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심각하게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위험이라는 것은 방종한 가운데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은 힘들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한마디로 말해 헝그리 정신으로 굳건히 쌓아 올렸는데 조금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축배를 먼저 든다 이 말이야.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에요. 선진국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게 이제 그 몇백 년을 걸쳐서 선진국을 구축한 뭐 유럽이나 미국하고는 다른 그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시적으로 그들과 GDP가 뭐 비슷비슷해졌다거나 뭐 좀 뭐 약간 기술적으로 앞섰다거나 이게 우월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앞으로 더 정진해야죠. 어떻게 만년 뭐 10등 안에 들다가 어쩌다가 이제 2등, 1등 되니까 진짜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착각을 하죠. 그 순간 이제 방심하면서 어떤 그 우월감에 젖어 있다. 요즘 그 국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월감에 젖어 있으면은 결코 그 타이틀 방어가 안 되죠. 1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라는 것은 목숨을 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우리 산업 경제 전반이 힘들어졌다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세계적인 추세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구축해 온 우리의 어떤 기초적인 정신 자산, 정신무장 상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이제 그 기반들이 다 흔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모르고 그 문재인이 4년 동안 집권하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배경들이 지금의 어떤 그 후유증으로 다가오고 또 그 세계의 어떤 불안과 겹쳐가지고 한마디로 그런 악재가 겹쳤다는 거죠. 뭐 삼재가 됐다고 하는가요?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우리가 자초하는 면도 있고 거기에 또 세계 경제 불안과 또 이렇게 미중 간의 패권 전쟁 가운데 그 불황이 어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과 합해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또 탄핵 정부까지 만들었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어떤 그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지금의 어떤 지금 굉장히 그것을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좌파들의 어떤 영구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계엄령을 동원해서 선관위를 덮쳤던 거죠. 성병격소 작전을 펼치고 지금 어떤 계속해서 지능적인 이 포석을 두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중 패권 전쟁 가운데 이제 지금의 모든 사태는 다 뒷배경에는 뒤에는 또 중국입니다. 중국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촛불 집회를 한다거나 다 그랬을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힘든 게 중국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좌파들의 촛불 집회가 굉장히 동원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지분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랄지 뭐 지금 아이유가 굉장히 문제가 됐죠. 뭐 아이유의 본인의 뜻만은 아니었고 본인의 뜻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어떤 중국의 어떤 중국인들이 자신들 지분을 이용해서 힘을 행사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유가 이제 희생자가 될 걸로 보는데, 에, 뭐 아이유는 자기의 어떤 소속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본인의 생각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중요한 이런 기로에 서 있단 말이야. 대한민국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방어를 하느냐, 좌파 정권에 방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이제 망해도, 이제 망하면 또 윤석열 탓하겠지. 근데 우리가 또 방어를 해가지고 다행히 그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 된다면은 또 그 고마움은 또 몰라요. 사람이 그 아픈 것은 잘 느끼는데, 예, 이렇게 남의 은덕이랄지 이렇게 그 그런 것은 잘 인식을 못 하거든요. 항상 그 아픈 고통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또 자기 책임이야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업보에 의해서 그렇게 결과가 왔는데도 자기 탓은 안 하고 항상 남 탓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어떤 그 뭐야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그 자신들이 이 상식의 기초가 이제 형성이 돼버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의 어떤 그 항상 그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그 우리 태극의 문양은 문과 양의 어떤 그 상호 균형과 견제가 이제 그 말하는 건데 대한민국 땅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떤 대립의 어떤 그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념의 전쟁터, 또 어떤 뭐 그런 그 어,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어, 우리가 오선익이라고 그러죠. 오선익. 오선익. 다섯 신선이 이렇게 이제 바둑을 두는 그런 그 우리 그 바둑판 대한민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어떤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항상 과거 뭐 천년, 오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유전자성에는 그 강인한 면이 있긴 있는데 이 길을 극복하는 강인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이 지금은 그 어떤 애국대에서 이게 언론이 장악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50% 이상, 60%에 가까운 우파들의 어떤 그 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좌파들의 힘이 강한 것 마냥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의 그 나머지들이 어느 쪽으로 이제 기울느냐. 그것은 이제 그, 이게 언론 전쟁이 있어요. 언론 전쟁. 언론 전쟁에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그 유튜브의 어떤 유튜버가 아닌 유튜버로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널이 아니지만은 그나마 제 지인들이 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지인들만큼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고 빨리 이렇게 그 자익적 어떤 그 주사파적인 사상을 버리고 어, 자유는 공짜가 아닌 거고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닌 거. 항상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요.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행운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감나무 밑에서 이불 버리고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은 그 자익적 사고방식. 내가 그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가위를 따는 것은 우익적 사고방식. 공짜를 바라지 않는 사고방식이 우익적 사고방식. 자기 손으로 뭐 일궈내는 것이 우익적 사고방식. 남이 해놓는 걸 숟가락 얹어서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은 자의적 사고방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성장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 콜랩스, 우리가 이제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계를 해야 되고, 구상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좋은 자재를 써야 되고, 부속 자재가 또 좋아야 되고, 어떤 그 생산 기반이 좋아야 되고, 부속자재 생산 기반이 좋아야 되고 그 좋은 재료로 좋은 건물을 짓는 거 그런 거요. 항상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하는 것은 세세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무너뜨린다는 것은 뭐 여기서 이제 무너뜨림으로써 얻어지는 게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뭐 철근이랄지 고철이랄지 뭐 이런 거 조금 이런 거 팔아서 좀 먹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생산력이 클까? 그 생산성이 더 클까? 그건 생산성이 아니고 그냥 이건 어떤 거지 근성인 거죠. 거지 근성이. 나는 항상 철거를 하면서 어떤 철근이랄지 이런 게 나오면은 팔아먹는 거봐서 거기서 어차피 철거를 할 때는 그 철근도 잘라줘야 되고
잘라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고철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잘라가라 그래요, 나는. 근데 굳이 여기서 돈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영자 중에. 여기 현장 그 운영자 중에. 아이, 걔네들 와서 철근 잘라주고 우리 철교도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서 공짜로 가져가려고 그러면서 돈 팔아먹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여기 철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 바삭바삭 빠셔가지고 딸딸딸 기계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하지만은 과거에 뿌레카만 가지고 철거를 할 때는 이걸 쓸 때에 철근을 안 잘라주면 좀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철거 기기가 좋아가지고 크락샤가 있어가 바삭바삭 빠사가지고 철거 똘똘 뭉쳐가지고 자르고 해야 뭉쳐가 똥똘 뭉쳐놓으면 딱 가져가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는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뿌레카 철거를 할 때는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뿌레카 철거를 할 때는 이 철근을 잘라줘야 돼서 철근을 잘라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자르고 너희들 가져가라. 딱 가져가기 좋게 또 말아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공생을 하는 겁니다.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만은 계획하고 설계하고 세우는 것은 고행이 필요하다.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은 그 열매는 크고 달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사회주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가 되고 그 지금의 어떤 그 인생의 경험이 적으신 학생분들이나 그런 그 자율적 사고에 쉽게 물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그 기초 자산이 없기 때문에 듣기에는 좋지.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눈다. 공평하다. 어, 공평하게 나눈다는 말이야. 말은 좋지. 근데 공평하게 나눠지냐 이 말이야. 인간의 DNA성에는 다 이기적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니면은 소홀하기 쉬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짜내서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삼성전자 사태랄지 여러 그런 것들도 주 52시간제를 만든 것도 그것도 위험한 거죠. 우리 연구라는 것은 R&D, 연구라는 것은 그 시간 제한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은 이게 죽을 똥 살 똥 진짜 하는데 자기는 주 52시간 아니면 퇴근 시간 되면 딱 자르고 퇴근해야지 하고 가면은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희생 정신에 의해서 성장한 거죠. 그래서 목숨을 바치고 뭐 그걸 가로 사로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한 그 희생한 사람들이 덕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죽을 당 살동하는 거야. 모든 건 죽을 당 살동해야 되는 거. 학생들도 공부하는 시기 뭐 20대 때는 대학생들은 가장 그 뇌세포 가소성, 뉴런의 가소성이 가장 좋을 때 죽을 똥 살똥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1등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다거나 어떤 업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세에 이렇게 이제 평범한 삶을 원해서 본인이 평범한 삶을 원해서 휴식기를 갖는 그런 인생들은 관계없지만은 자기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능력을 부여받아서 스스로가 설계해서 인생을 설계해서 그렇게 태어나고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똑똑한 어떤 뇌를 가졌을 때에는 죽을똥살똥 해야 돼. 그 모든 에너지를 써둘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다 신체적 구조에다가 에너지를 집중해 놨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죽을똥살똥 해야 돼요. 나는 스스로가 평범한 삶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사는 거고 본인들이 어떤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태어나셨다면은 죽을똥살똥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념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태극의 사상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태극의 사상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항상 그 0.2%의 승률 거울상으로 비대칭 거울상으로 항상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주도 빅뱅의 비대칭 거울상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과 반물질의 대립 속에서 소멸하고 그 2%가 세상 0.2%가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어떤 공산주의의 어떤 그 사회주의 대립이 항상 우리가 자본주의가 0.2% 확률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 0.1%라는 건 소소한 차이잖아요. 뭐 2%라고 해도 되고, 소소한 차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힘의 어떤 그 균형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건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파괴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0.2%의 승률로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박정희 사상과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이제 그 문재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박근혜라는 탄핵 정국이 만들어낸 하나의 인물이죠. 그래서 이거 어떤 포석이 그 뭐예요? 에, 어떤 스스로가 이제 그 자충수를 둠으로써 자충수라기보다는 음, 자기의 어떤 그 도를 희생을 해서 이거 그 이 판도를 이게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그 판도를 바꿔가는 하나의 어떤 사석 작전이라 그러죠. 이제 박근혜의 사석 작전에 의해서 윤석열이 문재인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의 싸움이 이 앞에서부터 쭉 박근혜 때부터 계획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